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025년 증시 지금 위치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닙니다.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 단 3% 이내에서 멈춰 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진짜 봐야 할 변수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흐름을 숫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흐름부터 보시죠.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고요. 다우는 하락했고 S&P 500은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위치고요. 세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3% 이내, 이건 시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비싸서 멈춘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는 통계적으로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연말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 그리고 이번 조건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둔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지, 노동시장 냉각 신호. 그러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밸류에이션. 연준이 길을 열어줘도 시장은 더 가도 되나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K자형 경제, 고소득층은 소비 유지 혹은 확대가 될 것이고요. 월급은 월급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30%, 즉 숫자는 괜찮아 보이지만 체감 경기는 전혀 다르다. 이게 연말 소비를 제한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월 CPI는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헤드라인은 2.7%,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요. 이건 연준에게 명확한 신호겠죠. 2025년 누적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2026년 추가 인하 가능성 확대.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식료품, 필수재 가격은 여전히 상승 중에 있고요. 소비자 체감 물가는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 대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시장을 버틴 건 결국 빅테크입니다. 오라클, 틱톡 인수 컨소시엄 이슈 하루 만에 플러스 7% 반등했고요. 엔비디아는 H200 칩 중국 판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실적 이후 플러스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AI 테마는 여전히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호재는 인플레이션 둔화, 연준 완화적 스탠스, AI 리스크 완화, 부담은 높은 밸류에이션, 연말 유동성 감소, 그리고 소비자 체감, 경기 악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가고 싶지만 뛰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연말 증시는 붕괴 직전도 아니고 폭발 직전도 아닙니다. 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맞고 아래에서는 연준이 받쳐주는 구조죠. 즉 산타 랠리는 가능하지만 속도는 느리고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르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느냐입니다. 다음 분기 진짜 방향은 금리보다 실적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루시드는 플러스 3.2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겠죠. 그래서 차트 하나로 이 종목이 바닥 구간에 들어왔는지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는 플러스 0.34% 상승했고요. 52주 최저점은 11.09달러입니다. 현재 위치는 저점 바로 위죠. 이게 고점의 반등이 아닙니다. 바닥 근처에서 나온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오전 장 초반 가격은 빠르게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걸 누가 샀을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장기 기관은 아니고요. 실적 기대 매수도 아닙니다. 쇼커버와 단기 바닥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즉, 싸 보인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생긴 구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추세 전환의 신호라기보다는 바닥 반응의 첫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망합니다. 올랐다가 다시 빠지네? 이런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12달러 부근 강한 매물대가 있고 거래량은 폭발하지 않았고 기간 확인 매수는 아직 없습니다. 신뢰 없는 급등은 반드시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눌림은 아직 투기 구간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마감 직전 수직 급락, 그리고 즉각적인 회복. 이 패턴은 보통 알고리즘 대량 시장가 매도 혹은 의도적인 유동성 테스트입니다. 던졌는데 안 무너졌다. 즉 아래서는 받쳐주는 손이 있다. 이건 바닥권에서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난 금요일장 단기 트레이더의 장난이었다면 애프터 마켓에서 다시 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 유지는 되었고요. 추가 하락도 없었고 변동성 축소, 이건 의미가 크겠죠. 오늘 산 사람들 아직 안 팔았다. 최소한 오늘 상승을 부정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아직 끝났다도 아니고요. 지금 시장 심리는 딱 이겁니다. 여기 아래는 좀 위험해 보인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생긴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뉴스도 말도 아닙니다. 다음 며칠의 가격 행동, 거래량이 실리는지 그게 나오기 전까지 바닥 근처 관찰 구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거래량과 상승하는 시그널이 꼭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CNBC 인터뷰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대량 생산과 신뢰,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로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비티 생산을 막던 공급망 문제, 우리는 매우 확신한다. 해결됐다. 이 말 과연 믿어도 되는 시점일까요? 먼저 팩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비티가 느렸던 이유는 수요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주문 부족도 아니었고요. 설계 결함도 아닙니다. 문제는 공급망이었는데요. 자석 이슈, 그래비티 전용, NACS 부스트 구동 유닛 비호환. 그래서 북미용 그랜드 투어링 생산이 중단이 되었고 사우디 수출용 투어링으로 임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공급사 화재도 있었고 반도체 부족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사면서 공급 충격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었습니다. 마크 윈터호프는 우리는 원하는 만큼 생산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핑계가 아니라 인정, 희망이 아니라 생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 즉, 이제는 공장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라는 신호겠죠. 이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생산 가이던스 최종 목표는 18,000대. 연말 크리스마스 등을 빼면 약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생산 속도는 일부 주차 기준 주당 1000대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루시드 역사상 최대 생산 속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안전 구간은 아니지만 가능한 속도는 증명된 상태죠. 초기 리뷰에서 지적됐던 그래비티의 문제들, 시동 지연, 키 인식 오류, 내비게이션 불안정, 공조 시스템 반응, 루시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OTA 업데이트를 배포했고요.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곧 해결된다는 실제 패치 적용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테슬라 이후 EV 산업의 표준 프로세스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수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7,500 EV 세액 공제 종료. 대부분 EV 브랜드는 4분기 판매가 정말 꺾였습니다. 그런데 루시드는요. 9월에 910대, 10월에 935대, 11월에 980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폭발적 성장도 아니었고 마케팅 효과도 아닙니다. 잔존 수요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죠. 그래비티 문제의 본질은 공급망, 그 공급망은 이제 통제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이고 생산 속도는 역사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EV 성장 경로를 가고 있고요. 보조금 없이도 판매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지금의 반등의 단계가 아니라 검증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말이 아니라 숫자, 기대가 아니라 출고량,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루시드는 드디어 생존의 기업에서 확장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